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는 두 개가 있어요. 매매와 증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매매, 증여. 매매는 쌍무계약, 증여는 편무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요 시점은 매매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요 시점부터는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과 을은 신청해야 되겠죠.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을과 오늘 불길한데 요 시점은 을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막겠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 명의로 먼저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렇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맞겠습니까? 방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리고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 그 이후에 병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방지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너무 쉽게 이해하시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간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매매나 또는 증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시점은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어느 경우? 매매의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60일 이내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60일 이내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시점에서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을이 나타나기 전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병이 나타나기 전에 이 계약 체결 이전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로부터 돈을 받아야지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등기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받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요 시점. 맞습니까? 따라서 그 이전에는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신청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요 시점 이전에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돈을 받은 시점, 그 다음에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등기해 줘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이후에 이제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네? 여기 을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을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간생략 등기 방지됩니까? 방지가 되는 겁니다. 돈을 받은 시점 또는 계약의 효력,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있죠? 중간생략 등기 방지됩니까?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을과 병 사이에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 을이 병과 매수인의 지위를 다 병에게 넘겼죠. 매수인의 지위를 다 넘겼으니까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지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위 이전 계약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을에게 등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병에게. 따라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곧장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면 됩니까? 병에게. 지위 이전의 계약은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병의 이름으로. 지위 이전의 계약은 병의 이름으로 곧장 등기가 돼도 되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것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미치겠죠? 네. 지위 이전 계약은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을의 소유에서 병의 소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갑에서 곧장 병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중간생략 등기라는 문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이 계약이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을의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도 권리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경우는 중간생략 등기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89쪽을 보십니다. 89쪽. 89쪽을 보시면 거기 2번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을이 갑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이후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제3자는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과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이죠. 밑줄 치십니다. 밑줄.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밑줄.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밑줄 치십니다. 이게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뭘 하라고요? 을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등기가 곧장 갑에서 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병이 나타나기 전에 을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계약도 포함이 되고 지위 이전 계약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십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굽니까? 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일 혹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전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전에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병을 얘기하겠죠.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밑줄 치십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죠. 을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되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과 지위 이전 계약은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같은 개념으로 보시니까 아까 다른 이유 보여드렸잖아요. 소유권 이전 계약과 지위 이전 계약은 아까 다른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쉬기 전에 제가 지위 이전 계약은 어떤 거고 소유권 이전 계약은 어떤 거라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되면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요. 소유권 이전 계약과는 달리 그때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위가 고스란히 을에게 넘어가니까, 병에게 넘어가니까. 그러면 곧장 누구 명의로 등기하면 됩니까? 병 명의로.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지위 이전 계약에서는. 소유권 이전 계약, 지위 이전 계약 다른 거라니까요. 개념 자체가. 네. 그래서 거기 밑줄을 보시면 그 반가로 2번은 두 개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계약, 지위 이전 계약. 그래서 3번에는 밑줄 친 게 하나만 있죠. 소유권 이전 계약 하나만 있죠. 지위 이전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생략 등기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90쪽을 보십니다. 그 민법 시간에 지위 이전 계약을 공부하셨으면 좀 수월하실 텐데 민법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없어요. 지위 이전 계약은.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신청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물론 을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할 겁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고 병 명의로 등기되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도 을 명의로 등기가 되고 병 명의로 등기가 되니까 이 소유권 이전의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생략 등기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앞으로 서너 번 더 할 겁니다. 그럼 조금씩 더 이해도는 높아질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할 때도 할 거고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갑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A, B, C. 이건 예전에 한 거예요. 이때 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는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뭐라 부릅니까?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ABC는 자식이니까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비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배우자도 있다면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겠죠. 그런데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미리 죽였어요. 배우자는. 배우자는 없는 걸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가 있게 되면 상속분이 달라져요. 자식들보다 1.5배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죽였고요. 그러면 법에서는 이 ABC는 당연히 골고루 상속받아야 되겠죠. 3분의 1씩. 이걸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상속분. 이 법정상속분은 똑같은데요. 전부 다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다 있죠. 골고루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사망한 시점에 ABC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ABC가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먼저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이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사망하게 되면 ABC가 3분의 1씩 권리를 취득할 텐데요. 그 취득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선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이 등기의 원인은 뭡니까? 갑사망, 상속이겠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등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해야 되죠. 그런데 A, B, C는 3분의 1씩 다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A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이 등기는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를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전부 다 상속분을 가진 자 전부 다 등기부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를 못하니까. 하지만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물권 변동 과정이 제대로 공시가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1인이 전원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B, C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A, B, C는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전소유자겠죠. 갑이겠죠. 그런데 갑은 돌아가셨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A, B, C가 여러 명이니까 이게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는 단독, 등기 권리자가 있다면 공동. 그렇겠죠? 잘못 얘기했나?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는 단독, 등기 의무자가 있을 때는 공동.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A, B, C 간에 나중에 협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협의를 했느냐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A, B, C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서류가 작성이 될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요 A는 30년 동안 고시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합격도 못했어요. 그러면 직장도 없을 테고 집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부인, 와이프도 없겠죠? 와이프도 없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시 공부하다가 인생이 끝나서 안타깝죠? 네. 그런데 이 A가 장남이에요. 그러면 재산은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가지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동생은 의사고 이 동생은 공무원입니다. 신의 직장들이죠. 그럼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이 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요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집에 가야 될 겁니다. 누가? B씨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이 될 텐데요. 이 분할협의서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30년 동안 고시 공부 안 해서 집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근데 재산은 지내야 되고 그래서 동생들이 형한테 주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A의 도장 찍혀 있을 테고 B의 도장이 찍혀 있을 테고 C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나중에 등기소에 첨부해야 되는데요. 이 도장들이 전부 다 A, B, C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할 필요가 없을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이때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어느 시점까지 소급합니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어느 시점까지 소급이 되느냐면 갑 사망시까지 소급합니다. 갑 사망시까지. 그러면 갑 사망시까지 소급이 이루어진다면 이 갑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아파트는 누구에게 넘어가야 됩니까? A에게 넘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등기가 됐습니까? B씨가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발생한 겁니다. 소유권은 A가 취득하는 건데 B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만큼은 불일치가 발생한 겁니다. 처음부터. 맞습니까?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뭐라고요? 경정등기. 경정등기죠. 그래서 이 협의서가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소유권 경정등기를 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경정등기는 A의 단독으로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와 C겠죠. 3분의 1씩 사라지죠. 불이익이 발생하죠.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따라서 이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네?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등기의무자도 있고 등기권리자도 있으니까 단독신청입니까? 공동신청입니까? 공동신청. 공동신청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것도 상속등기예요. 이것도 상속등기고 이것도 상속등기입니다. 또 하나의 상속등기가 있는데요. 이 절차를 이걸 생략하고 곧장 A, B, C가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니다. 분할협의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A 이름으로. 요 상속등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두 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세 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그렇죠. 이거는 단독신청일까요? 공동신청일까요? 이거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와 C는 왜 들어가요? 이 등기는 갑의 이름에서 곧장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A,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그런데 돌아가셨죠?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90쪽을 보십니다. 90쪽. 90쪽을 보시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1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상속분이라는 것은 상속인들이 전부 다 상속분을 가지고 있죠. 상속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속인이 상속분 전부가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측을 보십니다. 오른쪽. 상속등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요.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세 번째, 협의 분할, 상속 등기 후의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이걸 얘기하겠죠. 이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청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이죠. 이거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상속 등기 후의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 신청. 요것만 공동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등기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협의 분할이 되겠죠.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그 다음에 상속 등기 후의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되겠죠.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전부 다 등기원이 협의 분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 날짜가 나와 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 사망 시점. 맞습니까?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갑의 이름에서 곧장 A의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죠. 따라서 날짜는 언제입니까? 갑 사망시가 될 겁니다. 갑의 이름에서 곧장 A의 이름으로 넘어가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속 등기의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이때는 등기원인 날짜가 뭡니까? 갑 사망 시점은 요 등기할 때 이미 썼죠. 그러면 이 등기할 때도 요 시점을 또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등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날짜가 요 시점을 쓰는 겁니다. 어렵죠? 네. 짜증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3쪽에 거민계약서를 볼 겁니다. 거민계약서. 이제 좀 쉬우실 거예요. 쉬울까 과연? 우리 등기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12문제. 다른 법과목은 상중하의 문제가 골고루 나옵니다. 보통 중이 제일 많죠. 그렇죠. 우리 등기법은 12문제 중에서 상급의 문제가 몇 개 나올까요? 8개 정도가 나옵니다. 8개 문제가. 대신 8개 문제 내는 이유는요. 공간정보법은 하가 8개 정도예요. 하가. 공간정보법.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쉽게 나오고 등기법은 대단히 어렵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렵게 공부하셔야지만 나중에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요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관할관청에 사각형 직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인은 거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거민이 찍힌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얘기합니다. 거민이 찍힌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부를 겁니다. 이 거민계약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거민계약서를. 그럼 이 거민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첫 번째, 등기 원인이 뭐일 때? 소유권, 아니요, 계약일 때.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인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무엇일 때? 가장 중요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가장 비싼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네 번째,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 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의 원인이 계약일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라면 첨부할 필요가 없을 테고, 실체관계와 당연히 부합되는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야 별도로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당연히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설명드렸죠.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것이니까 별도로 검인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을은 등기를 하고 싶은데 갑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판결서를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이때 등기 원인은 뭡니까? 네? 매매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렇죠.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의 목적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와 부합시키기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판결서가 있을 때 첨부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이 판결서가 있을 때는 요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이 요건이 탈락이 될 겁니다. 왜? 등기 진정성이 판결서에 의해서 확보가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판결서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네 번째 요건이 탈락이 되니까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검인을 찍을지 말지는 행정부 소속의 행정관청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고유한 판단 영역이에요. 행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판결서가 있다고 해서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면 법원의 판단이 행정부의 판단을 대신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이 등기 원인이 계약이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일 때는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이때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검인을 찍을지 말지는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서가 있다고 해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면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사법부가 대신 해버린 겁니다. 이건 상권분립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검인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검인계약서가 나오고요. 의의가 나와 있고요. 요건을 보시면 등기원인이 계약일 것,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것, 부동산에 관한 등기일 것,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킬 목적일 것, 이것이 검인 찍을 요건이 되겠죠. 첫 번째를 보시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협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협의는 계약이죠. 협의라는 문구 자체가 계약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도 검인계약서 제출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검인계약서 첨부해야 될 요건 중에서 건물이 완성될 것 또는 등기부가 있을 것, 이런 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미완성 건물일지라도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이거는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몇 번째 탈락입니까? 네?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등기.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1번 탈락입니다.
매매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지 계약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해제와 해지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따라서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두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검계약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소라고 돼 있죠? 말소라고 돼 있죠? 따라서 두 번째 요건도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전혀 별개의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따라서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가등기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본등기할 때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킬 목적이니까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족탁할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일 때는 얘는 관공서예요. 따라서 이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거기 X라는 표현이 빠져있죠? X 써놓으시면 될 겁니다. 검인 신청 절차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2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은 1번에서도 반드시 건물이 준공 또는 보존 등기된 이후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건물이 완성될 것, 등기부가 있을 것, 이것은 검인계약서의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이 읽어두셔야 되고요. 4번을 보십니다. 3번에 보시면 거기 판결서라고 돼 있죠.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검인계약서, 검인 찍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판결서 포함되어 있죠. 판결서일지라도 검인 찍어야 됩니다. 판결서에 검인을 찍어야 돼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요 밑줄 치시입니다. 즉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와 검인을 받는 경우 이 부분이 출제가 될 텐데요. 1번 오른쪽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라고 한다면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을 찍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2번 선박, 임목, 공장, 재단 등기 부동산이 아니죠.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매매 이약으로 인한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죠.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매매계약 해제 증서 단독행위죠.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신탁계약서, 명의신탁의 해지, 약정서 이렇게 돼 있죠. 해지가 아니라 해지 약정이라고 돼 있죠. 민법에서 해제와 해제 계약은 다르다는 거 공부하셨죠? 네, 약정이니까 이건 계약이에요. 그래서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검인 찍어야 되고 약정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토지 수용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검인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공매. 계약입니까? 아니죠. 상속. 계약입니까? 아니죠. 취득시효. 계약이 아니죠.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죠. 검인계약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검인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권자와 검인권자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검인 여부도 같이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허가증이 발급됐다는 얘기는 검인을 이미 거쳤다는 뜻입니다.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예요.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소유자도 갑이 될 겁니다. 을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은 등기 신청할 때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라고 했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별도로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시 검인 받을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토지에 대한 거래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럼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은 토지거래 허가,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허가가 없으니까 검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이거는 토지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허가의 범위에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따로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된다 손 드세요.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네, 한 번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논리상으로는 받아야 되겠죠. 건물에 대한 허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허가 신청서에 건물이 표시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건물도 표시가 돼요. 그래서 건물도 같이 심사합니다. 건물도. 뭐를요? 검인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건물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검인권자가 토지거래 허가할 때 건물을 따로 심사를 합니다. 검인 여부를. 따라서 이때는 건물에 대한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등기 선례의 내용입니다. 별거 다 출제하죠. 네. 그 다음에 9번째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이 계약입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없죠. 그래서 이걸 외우신 다음에 대입해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표에 외우는 것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규제 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서, 허가정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거래가 유상일 때.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일 때에. 이 예약은 미리 체결한 계약이란 뜻이에요.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그럼 미리 체결한 계약이 예약이라고 한다면 예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맞습니까? 계약의 일종인데 따로 여기다가 포함 안 시키고 따로 쓴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예약이 체결되면 장내에 등기 청구권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따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 요 등기를 신청할 때 물론 가등기도 포함이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도 포함이 돼요. 이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거래가 유상일 때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일 때에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1번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고 그랬죠?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것도 민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요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가 된 시점은 이 시점이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해제된 시점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이 시점이고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소에 첨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이 시점에 체결합니다. 등기를 이 시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일 때 계약이 체결되고 그때 등기를 신청할 때만 허가서 첨부하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이때만 허가구역일 때는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 두 시점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만 이때 허가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떨까요? 하얀색이 없네. 여기 있다. 계약은 이 시점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 이야기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든지 허가구역으로 해제된 이후에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3번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무상의 증여계약.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이죠.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옆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 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 무상이죠.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2번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네?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 해지는 뭐예요?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신탁법을 보시면 대가 관계가 있다는 문구가 없어요. 즉 신탁법상의 신탁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 신탁계약은 무상이에요.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신청 시에만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하겠죠. 네.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토지 취득. 계약입니까? 아니죠.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계약이 아닌 경우 상속은 계약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첨부할 필요가 없을 테고요. 유증은 뭡니까? 유언을 통한 증여. 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뭡니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니까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진정명의 회복.
이건 계약이 아니죠. 법률 규정입니다. 취득시효 법률 규정입니다. 6번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다른 공유자 앞으로의 소유가 이전된 게 이건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공유지분 포기 단독행위. 공유지분 포기는 소유권 포기예요. 당연히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하면서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 분할. 이때는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네?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재산 분할.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 네? 네,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이 부부재산은 공유입니다. 공유.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야. 즉 지분으로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면 같이 소유하고 있을 수 없겠죠? 이걸 현물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혼할 때 돈 받고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으로 존재하던 재산을 현물로 나눠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건 무상입니다. 무상. 이혼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고민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등기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본등기할 때 또 전발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나오는데 인감증명 이건 다음에 하죠.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한 20분 정도가 더 걸릴 텐데요. 네, 할 수는 없죠. 20분. 네,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등기법은 생각보다 좀 어렵죠. 네, 민법 지식을 다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암기에서는 4문제 이상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 등기법이라는 것은 암기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4문제 이상 득점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